자연으로 보는 운명, 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이 김민조 선생님 책을 6번째 시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주의 신례, 계묘, 임술, 을미, 기묘. 수월의 을목이 묘의 근을 갖고 있고 미도 있고 근이 많네요. 늦은 가을의 을목이다. 천간에는 임계수의 수분이 있고 시간에는 기토, 습기, 젖은 흙이 있다. 가을꽃은 태양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지지, 술중 정화, 미중 정화가 있으나 술미 형살로 인해 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더구나 운에서 만나는 병정화는 사주 원국에 있는 임계수와 기토가 약하게 만든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가 지지에서는 형살로 제굿을 하지 못하고 천간에는 화를 맡고 있으니 가을꽃이 습기에 젖어 피지 못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땅에 뿌리가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술토에는 묘술 합이 되고 미토는 미묘 합이 되어 땅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묘술 합이 되어 천간에 병정화가 있더라도 병정화라도 있었다면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었겠지만 천간에 화의 기운이 전혀 없으니 불을 피우려다가 꺼진 모습이 된다. 그 결과 기껏 만들어 놓은 미술의 재물을 묘목이 비견이 모두 합으로 묶어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이므로 주변 사람과 동업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사주를 단순하게 을목이 수월 늦가을에 태어나서 힘이 없다. 임계수는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 약해 보인다. 또한 일간의 을목의 뿌리가 연지 묘목에 있으나 술과 합이 되고 일간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지에도 묘목이 있어서 뿌리가 있지만 묘미가 합이 되고 미중의 기토가 천간으로 나타나서 목의 역할을 완전히 하지 못한다. 사주 전체가 수목의 기운이 강하지 않고 토가 많아서 목으로 토를 제거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월의 을목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수월은 진토와 마찬가지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 수월은 가을의 끝이지만 곧 겨울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지 후 약해진 태양이 입추를 지나 한로를 지나면서 기온은 점차 한랭해진다. 생명체가 추운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를 땅속에 저장해야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술토는 화의 기운이 있는 조율한 토양인데 술월에 태어난 계절의 특성으로 차가운 기운이 있게 된다. 이때 천간으로 화가 나타나면 열기가 있는 토양으로 보고 수가 나타나면 냉기가 있는 토양으로 본다. 이 사주는 연월에 임계수가 나타나므로 냉기가 있는 토양이 된다. 또한 시간의 기토는 가을 냉기가 있을 때이므로 이 또한 습기 젖은 토양이다. 더구나 일간 을목과 묘목도 모두 습기가 있는 나무다. 사주를 볼 때 먼저 조우가 해결되고 나면 조우가 강한지 약한지를 본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온도 조절이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사주는 천간에 화가 전혀 없고 전부 습기에 젖어 있는 가을 을목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기를 제거해 주어야 하므로 화를 만나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사주는 화의 운을 만나면 목이 화를 도와주고 화가 토를 도와주는 구조가 되어 재물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수목의 운을 만나면 원국에서 목이 토를 극하는 구조가 되어 손실을 보게 된다.
또한 남자의 경우 재성은 여자를 의미하므로 주변 사람과 애정 문제가 얽히고 섞일 수 있다. 병자, 임진, 을류, 갑신, 진월의 을목이네요. 진월의 꽃이다. 그러니까 병화도 있고 임수도 있고 진토도 있으니까 진월에 네, 이렇게 해서 수국을 이루죠. 신자진 수국의 수왕한 을목이네. 진월의 꽃이다. 진월은 양기가 5개 올라오는 시기로 밤이 짧고 낮이 길어 땅에 열기가 있는 때이므로 수분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꽃은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가위질하는 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월의 청명절에는 수가 많으면 화가 필요하고 화가 강하면 수가 필요하다. 이사주는 지지에 신자진이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어서 삼합수가 되고 일시에 신유가 있어서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하므로 병화를 용신으로 본다. 월지 진토는 가불과 임수의 뿌리가 되며 병화 또한 진월은 조금만 지나면 초여름이 되므로 태양의 열기가 약하지 않지만 자수 위에 있고 월간에 있는 임수의 극을 받아 깨진 태양이다. 계절은 따뜻할 때이고 태양도 약하지 않을 때이지만 수가 많아서 마치 비가 많이 오는 날의 꽃과 같다. 햇살이 없다면 꽃은 피지도 못하고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는 이사주에서 나쁜 역할을 하며 월지 진의 지장간에 계수가 있다. 월지는 어머니를 의미하고 인성인 수 역시 어머니가 된다. 그런데 진토가 수도 되고 화도 되며 목도 되는 성질로 인해 때로는 좋은 엄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가 되어 애증관계가 되기도 한다. 월간의 임수가 용신인 병화를 끌어함으로 학업운이 좋지 않다. 초년의 화운을 만나면 꽃이 만발하듯 삶이 행복하지만 금수운을 만나면 학업이 나빠지고 삶 역시 불행해진다. 목화의 운인지 금수의 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대운에서 병정이 천간에 나타나더라도 지지에 금수가 있으면 화를 억제하지 못하므로 화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화의 운이지만 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단 연운에서 지지의 목화를 만나면 대운의 천간 화가 연운의 지지로부터 힘을 얻게 되므로 이때는 화의 운이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운이 병호나 이민을 만나는 것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경우이므로 나쁜 일이 무난히 지나가는 정도다. 대운에서 화운인데 연운에서도 화를 만나면 그때 발복한다. 임진, 을사, 을해, 병자 4월의 을목이 을사을에 이렇게 해서 비견이 옆에 월에 저게 투관되어 있죠. 을목이 4월에 초여름에 태어났다. 초여름의 을목은 꽃에 비유되며 4월은 그 꽃을 피우는 태양 역할을 한다. 사화는 이 시간에 병화가 드러나 있어 태양의 기세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화의 기운이 약화되어 있다. 자 위의 병화 그리고 수로 인한 사이에 껴있는 사화. 지지의 월지 사화는 일지 해와 충을 이루고 진해자 등 수기가 많아 수분이 과한 구조다. 시간의 병화 또한 시지의 자수 위에 있어 비오는 날의 태양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겉보기에는 태양이 드러나 있지만 실제 기세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꽃은
태양의 열기와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런데 수분이 자주 마르는 환경에서는 생존을 위해 씨앗을 맺는 데 집중하게 되며 그 절박함 속에서 꽃이 피어난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흐름이 꽃이 개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꽃을 피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태양의 열기다. 다만 초년에는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 연간의 임수는 지지의 진사이 지망에 의해 수분이 줄어들어 이 시기에는 오히려 태양의 열기가 살아있고 예쁜 꽃이 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년 이후로는 상황이 바뀐다. 일지와 시지의 해자는 월지의 사화를 지속적으로 극하고 시간의 병화마저도 수기를 깨 눌려 꺼지게 되는 구조다. 중년 이후 점차 기세가 꺾이며 불씨가 사그러지는 흐름이다. 배우자 자리의 일지의 해수는 겉으로는 을목의 뿌리가 되는 간목을 지장간에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월지 사화를 극하여 사주 전반의 구조를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결혼 이후 환경 변화가 생기고 가족 간의 거리감이나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화의 역할이 전체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화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므로 자식운도 약하거나 무자식일 가능성도 고려된다. 또한 관성도 약하고 식상도 약해 사주 전체적으로 직업의 지속성이 낮은 구조다. 인성인 수가 과함으로 문서 서류로 인한 손해 가능성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의 흐름에서 화, 토, 운을 만나면 과한 수를 제거하고 구조를 안정시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금수운을 만나면 화가 더욱 약해져 애초에 꽃이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상황이 된다. 을목이 자수를 만나고 병화가 해수를 만나고 임수가 사화를 만나면 각각 천을 기인이 된다. 을목이 자수를 만나고 병화가 해수를 만나고 임수가 사화를 만나면 각각 천을 기인이 된다. 천을 기인은 하늘의 복을 상징하는 존재로 어려움 속에 도움을 주는 수호자와 같다. 그러나 천을 기인이 있다고 해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주에서는 수가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에서 금수가 강해지면 천을 기인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반대로 목화의 운이 들어오면 수의 작용이 약해지고 이때 비로소 천을기인이 제 역할을 한다. 즉 천을기인이라도 운이 뒷받침되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기축, 정축, 을축, 기묘. 축월에 을목이면 꽁꽁 얼어져 있는 거네요. 지지에 여기 정화가 있더라도 기운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화의 기운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기토가 습토이니까 얼어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한겨울의 끝자락 축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겨울의 기운은 여전히 매섭지만 곧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설인 시기이기도 하다. 그때 그래서 태어난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거는 사주에서 무척이나 중요한데 일반 달력과 역학의 달력은 다르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달력에는 날짜가 바뀌면 새로운 달이 시작하지만 역학에서는 다르게 본다. 절기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달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25년 양력 2월 3일은 양력으로 2월이고 음력으로는 12월이나 1월일 것이다. 하지만 역학에서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은 매달 1일이 아니라 매월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준으로 양력 1월 1일이 새해가 되고 음력 1월 1일이 음력 새해가 된다. 그런데 역학에서는 1월이 시작이 되는 입춘의 절기가 시작되어야 새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3일 23시 10분에 입춘이 시작되었다. 만약 23년
23시 10분 전에 태어났다면 1월에 되지 않았으므로 12월생이 되고 새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24년생으로 사주를 보게 된다. 해가 바뀌어도 절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운은 아직 새해가 아니다. 역학은 절기를 통해 태양과 달의 움직임, 즉 자연의 순환이 인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기의 흐름은 곧 운명을 가리키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보통 12절기보다 우선 더 세밀하게 나눈 24절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주 판단에서 더욱 정밀하다.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어도 그 시점이 소환 직후인지 입춘 직전인지에 따라 인생의 결이 달라진다. 소환 직후는 아직 혹한의 맹렬함에 따라 소환 직후는 아직 혹한이 맹렬한 때라 생명의 싹조차 움트기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입춘을 목전에 둔 시기라면 얼음 밑으로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고 땅속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이 사주는 입춘을 며칠 앞두고 태어난다. 났다. 겨울의 끝자락에 혹한의 기운은 이미 한풀 꺾였고 따뜻한 생기가 하나둘 스며들기 시작한 때다. 죽음의 때를 기운을 지나 살아날 수 있는 문턱의 선셈이다. 축월의 땅속에는 계수, 신금, 기토가 자리하고 있다. 이 중 계수와 신금은 수기와 얼음의 기운이고 기토는 눅눅한 흙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주는 천간에 기토만 드러나 있고 계수와 신금은 모두 지지에 묻혀 있다. 아직은 물기와 냉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 운에서 금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아무리 입춘 직전이라 해도 외부에 차가운 기운이 몰려들면 을목은 눈보라 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워진다. 살아남기 위해선 목의 운을 만나야 한다. 겨울에 태어났다 해도 사주 원국에 화가 존재한다면 이 사주는 스스로 보온의 기운을 품고 있다. 그런 사주가 목화운을 만나면 그건 마치 꽃이 만개하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화의 기운이 전혀 없이 얼어붙은 사주는 아무리 목화운이 와도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원리로 똑같이 입춘 직전에 태어난다 해도 사주의 내공과 흐름에 따라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차이는 크다. 이 사주는 을목기토 축토가 반복된다. 사주의 구성 자체가 가운데를 받쳐주는 기둥 없이 흐물거리는 형태이기에 관절이나 뼈가 약해 골다공증 같은 증세로 고생할 수 있다. 여자일 경우 식상 화가 주변의 습한 기토에 의해 눌려 꺼진 형상이니 자식이 약하거나 부자식의 흐름이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관성인 금이 묘지인 축토에 들어가고 가장 필요한 화가 약해져 있으니 부자식이거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재성인 축토는 관의 묘지이고 사주가 재물을 감당할 힘이 약하므로 아무리 돈이 깔려 있어도 온전히 가질 수 없다. 마치 손에 들어와 있는 듯하지만 쥐어지지 않는 금융업의 구조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벌기보다는 재정관리 혹은 재산을 다루는 일을 맡는 편이 더 어울린다. 또한 이 사주는 편관이 지장간에 많아 예민하고 잔병치레도 많은 편이다. 화가 약하니 심장, 순환기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병화는 병화일에 태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빛과 양의 기운으로 모든 생명과 화초를 기리는 능력이 있다. 병화는 부정과 불의를 못 보는 강인하고 밝고 화려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잘난 척하며 타인을 무시하는 기질도 강하다. 자기 주장이 강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 하며 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 자존심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또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봐야 하는 기질도 있다. 사주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하기도 한다. 반면 사주 구성이 편중되면 사회와 뜻이 맞지 않아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으며 성격은 본래의 밝음과 열기의 반대인 차고 냉철한 성격이 된다. 병화의 총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병화는 원래 태양이므로 세상 만물을 비추는 것이 임무이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고 약한 것을 구분하지 않으며 병화의 빛나는 정도와 그 자신이 할 일이 많을 때를 보아 강하다 약하다고 한다. 병화는 스스로 힘의 강약에 따라 사주 가치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신의 힘과 역량을 발휘하며 하여 다른 것들에게 끼친 영향의 결과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정해진다. 이것이 다른 오행과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며 자존심이 강하다. 병화는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만물을 키우고 자신도 신에 의해 키워진 다른 것들의 결과로 가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봉사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교육자나 지도자가 많고 어둠을 밝히는 계영, 명예, 가문, 위대함을 추구하고 좋아한다. 병화일주에 임수, 간목이 있으면 생활이 넉넉하고 편안하다. 힘이, 그러니까 병신일주, 병술일주, 병자일주. 힘이 없는 태양. 가을, 겨울의 병화는 힘이 없어 할 일이 없어 무력하다. 병자, 병술, 병신, 일주는 가을, 겨울의 태양처럼 힘이 없고 나무를 키울 일이 없으니 한가한 사람이 된다. 더욱이 가을인 신유술월생은 병화의 12운성에서 병사묘가 되므로 일지도 힘이 없고 월지에도 힘이 없다. 무력한 태양은 일이 성취가 어렵다. 고생을 많이 하고 절망에 자주 빠진다. 만약 봄에 태어난 경우라면 병화 자신의 힘이 있으니 그 시절 잠깐 영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자일주라고 해도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는 본인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죠. 병호, 병진, 병인. 힘이 있는 태양이다. 인월, 진월, 5월의 봄, 여름이니 병화가 할 일이 많은 계절에 이어서 힘이 있다. 병호, 병진, 병인 일주는 일복이 많고 인기가 많다. 원래 병화는 남에게 받는 것보다 봉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복이 없지만 봄, 여름에 태어난 경우는 다르다. 가을, 겨울에 태어나도 할 일이 많은 태양일 수 있으나 자신이 일할 계절은 아니니 인정도 못 받고 인복도 없는 편이다. 마치 꽃을 피울 계절이 아닌데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꽃이 피고 아름다워야 할 자신의 계절에 세상을 밝히는 것이 병화의 올바른 가치다. 이거는 그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여름에 모강한 사람이 목생화가 되는 경우, 자기는 한다고 옆에 사람 도와준다고 한 일이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